어, 오늘 서울 삼성병원에 와서 지금 대기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영상을 하나 남깁니다. 그 서울 삼성병원에 와서 제가 작년에 양성자 치료, 그러니까 양성자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2023년 2월 달에 그 경희의료원에서 암 검진, 조직 검사에서 암 판정을 받고 삼성 서울병원에 와서 그 정의적인 방사선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. 방사선 양을 많이 쏴서 치료하는 것을 이렇게 받았었는데, 그때 그 정의적인 방사선 수술을 한 다음에, 그러니까 방사선을 다량을 쏘는 거죠. 그렇게 하고 혹시 담당 의사한테 항암제를 써도 되냐, 항암제를 또 투여하냐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은 않더라고요. 그래서 항암제는 안 써도 된다. 그래서 그렇게 있었는데 2023년 10월 달에 그 제가 오른쪽에 원래 암이 그 폐암이 있었고, 왼쪽으로 2023년 그 10월경에 CT를 찍었을 때 5개 정도 새로운 것이 발견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, 담당 의사 선생님은. 그래서 추적관 잘하자 그렇게 얘기하셨어요. 그래서 그때 이후에 한 3개월 후에 CT 일정이 잘 안 나와서 3개월 후에 2개월 후에 찍어보고 나고 3개월 후에 찍어보자 해서 기다렸다 1월 달에 찍었거든요. 근데 그 5개 있던 것들이 좀 더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성장을 했다는 것은 암세포가 전이가 돼가지고 그 성장을 해서 전이가 됐다고 판단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암세포가 전이 된 이후에 이제 혈액종양, 원래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혈액종양내과로 담당 선생님 바꾸더라고요. 그래서 혈액종양내과로 과를 옮겨갔습니다. 그래서 선생님을 만나 뵙고 상담을 하고 항암제를 쓰게 됐죠. 그래서 항암제를 쓰게 됐는데, 그 항암제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한약 같은 거 먹지 말라고도 하고, 그 다음에 변비, 설사, 이런 여러 가지 몸에 안 맞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.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조금 있다가 올해 2024년 3월 11일부터인가 했고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거든요. 오늘이 4월 17일 날이니까 한 달 조금 넘게 먹었네요. 그래서 처음에는 3월 11일부터 이제 그걸 먹었었는데 3월 20 몇일인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. 3월 24일인가 3월 중순경에 다시 와서 그 일정을 잡아놨더라고요. 그래서 일정을 잡아놔서 와서 이제 보통 2시간 전에 혈액 검사하고 그다음에 엑스레이를 찍고 2시간 후에 판독 결과를 가지고 담당 의사 선생님을 만나거든요. 오늘도 똑같이 그런 일정이 돼 있고요. 그래서 이제 담당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 간 수치가 높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래서 간 수치가 높아서 이 약을 더 이상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렇게 좀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 3월 11일부터 항암제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때 변비가 생겼어요. 그래서 화장실 가면은 변이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분명히 이렇게 변이 나오려고 이렇게 준비는 하고 있는데 밖으로 나와 있는데 밖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참 실갱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변이 어렵게 이렇게 나오고, 그때 보면은 그 변이 딱딱해서 변을 돌 때 그 항문 입구가 아파요. 통증이 와요. 그래서 이 변비가 현실적으로 좀 힘들더라고요. 그리고 항암제를 먹으면서 그 항암제 먹기 전에 그 잔기침을 2024년 아마 1월 달부터 잔기침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1월, 2월 달에 이제 항암제를 먹기 전에 이제 잔기침 많이 해서 그 잔기침으로 인해서 머리가 울려가지고
기침을 이제 계속 하니까 머리가 울려서 머리까지 아프더라고요. 그래서 그 가까운 그 병원에 가서 뭐 종합병원은 아니고 한 3급 정도 되는 상급 병원이 아니고 그 등급 병원마다 등급 있잖아요. 그래서 그래도 좀 규모가 있는 그 빌딩을 가지고 있는 병원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가져갔던 것이 기억납니다. 그래서 항암제를 먹은 후에 잔 기침은 없어졌어요. 그거 하나는 좋아졌는데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변비였었어요. 그래서 변비 치료가 좀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변비 약을 먹고 있고, 그 다음에 그 3월 중순경에 여기 담당 의사가 만났을 때 간 수치가 높다고 하시면서 이 약을 제가 대전에 살거든요. 그래서 대전 근교에 있는 병원에 가서 간 수치를 검사해서 너무 높으면은 약을 끊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약을 우선은 뭐 알크 유전자 변이된 피적 항암제를 제가 먹고 있는데요. 아침에 내알, 저녁에 내알을 먹었던 것 같아요, 처음에. 근데 간 수치가 높아져서 더 이상 먹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인가 봐요. 그래서 그때 대전에 있는 병원에, 근교에 있는 병원 가서 간 수치 검사를 해가지고 간 수치가 안 떨어지면은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4월 4일 날 그 대전에 선병원이 있거든요. 그래서 종합병원급 되는데 그렇게 규모는 크진 않아요. 하지만 종합병원인데 거기에 가서 이제 그 혈액 검사를 했죠. 그래서 간 수치 검사를 했더니 그래도 좀 떨어졌더라고요. 뭐 그 간 수치가 문제가 되는 게 한 3개가 돼 있었는데 그게 뭐 정상치 한 3배 정도 이렇게 높았는데 3월 중순경에 그 항암제하고 간에 관련된 약을 2개를 더 처방을 했었어요. 그래서 항암제만 먹던 것이 그 약이 4종류가 됐죠. 변비약, 그 다음에 간에 관련된 약 2개 해서 그 약을 이제 복용하면서 항암제를 4알을 먹던 것을 3알로 줄였어요. 그래서 그렇게 먹다가 4월 4일 날 대전에 있는 선병원에 가서 그 검사를 했더니 간 수치가 좀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치수가 전에는 3배 이상 오버가 됐었는데 뭐 그 완전 정상치로 오지는 않았지만은 분명히 이렇게 간 수치가 좋아졌어요. 그래서 1점 몇 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정상 범위에서 조금 높긴 하지만 거기까지 떨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그 항암제를 계속 먹게 됐어요. 그래서 항암제 수량을 4알에서 그 3알로 바꿔가지고 그렇게 먹게 됐죠. 그렇게 하고 그때 변비가 참 힘들었었어요. 그래서 변비약 악유가립인가? 이름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약을 대전 선병원에서 처방을 해주더라고요. 변이 잘 안 나온다고 하니까. 그래서 변비약을 이제 처방을 받아가지고 그 잠잘 때만 먹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약하고 변비약만 추가해서 이렇게 먹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변이 그나마 조금 나았더라고요. 조금 나았고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먹고 있다가 이제 그 변비가 있은 다음에 어느 날 이제 화장실 갔는데 변을 놓다 보니까 그 변비가 보면 변이 굉장히 딱딱해갖고 통증이 오거든요. 그 변을 놓을 때 화장실 가서 놓을 때 보면은. 그래서 이제 그 닦으려고 딱 봤더니 변을 다 놓고 닦으려고 딱 봤더니 그 피가 묻어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변에. 그것도 좀 많이. 그래서 그 일이 있은 후 이렇게 항상 화장실 갈 때 조심조심 했었거든요. 그 이후에는 이제
그 변에 이렇게 변에 그 피가 뭐 이렇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현상은 없었어요. 그렇지만은 화장실 가서 변 놓을 때마다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거든요. 근데 어느 날부턴가 잠잘 때 보면은 그 항문 입구가 간질간질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마치 어떤 뭐 요충인지 뭐 우리가 가끔 보면은 회충약을 먹기 전에 이렇게 그 항문 입구가 간질간질 하면은 이제 그 구충제를 먹고 하면 좀 없어지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그것이 이제 생각나서 야간에 어떻게 구충제도 먹기도 조금 그래서 그 소금물 우선 임시방편으로 물에 소금을 풀어서 소금물로 그 항문 입구를 닦았어요. 물기를 이렇게 좀 적셨더니 그날 밤은 간질간질한 게 없어지더라고요. 그래서 다음날 아침 봤더니 또 간질간질한 거예요. 그래서 그 가까운 내과를 갔어요. 뭐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내과를 갔는데 그 내과 의사가 를 만났더니 내과 의사가 하는 말이 그 바로 앞에 항문외과가 있다. 그러니까 뭐 치질이라든가 이런 거 수술하는 그 병원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거기를 가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항문외과 그 치질 뭐 그런 걸 하는 그 외과로 갔어요. 그랬더니 그 담당 의사가 이렇게 누우라고 하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뭘 묻히더만 그 항문에 손가락을 이렇게 삽입을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느낌으로 이렇게 본인은 그 검진을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항문에 손가락이 들어가서 상당히 약간 통증도 오고 조금 불편함도 있었긴 했는데 그 이후에 거기가 찢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알게 됐고, 그래서 이제 약을 처방을 받은 게 그 변비약 플러스 찢어진 부분이 이렇게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약을 처방을 받아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. 그런데 이제 실제 화장실 갈 때마다 이렇게 상당히 힘들건 마찬가지거든요. 그래서 지금 그때 일주일치인가 약을 받았는데 지금도 먹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변비약, 그 다음에 그 아기우 가립인가 대전 선병원에서 처방해준 약 그렇게 하고 항외과에서 준 그 변비약이 3개나 돼서 아기우 가립은 안 먹고 항외과에서 처방해준 그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변비가 참 변이 너무 딱딱해 가지고 항문 입구가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좀 힘들었어요. 근데 그 간질간질해도 좀 참고 있다가 뭐 조금 여러 날 지난 후에 갔는데 그 담당 의사가 너무 늦게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리고 잘 낫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아무튼 그 변을 보다가 항문이 이렇게 입구가 찢어져 가지고 조금 힘든 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.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변을 놓을 때마다 통증이 오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참 누구한테 말하기도 조금 그런 것인데 이게 암 환자들이 겪는 뭐 대부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항암제라는 게 그런 부작용을 동반하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공격을 하는 그런 약 같은데 그 부작용들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간이라든가 신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작용들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알크 표적 항암제도 계속 쓸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어느 일정한 기간이 쓰면은 그것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드는 것 같아요. 이미 암세포가 적응해서 그 약이 안 들어서 그렇게는 하겠지만은 아무튼 지금 당장 우선은 좀 효과가 있긴 있지만은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요. 오늘은 항암제 먹는 거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고 부작용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. 여기까지 끊겠습니다.